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상 받는 날이니까 상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먼저 그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금탑 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으신 가스트론 최동진 대표님 어디 계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은탑 산업훈장의 P&E 솔루션 김용을 대표님,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산업호장의 이스트소프트 정상원 대표님, IN의 한창 장현덕 대표님, 또 한국투자파트너스의 백여현 대표님 세 분 계신데, 네, 이쪽에 앉아 계시는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상 받는 분들부터 먼저 축하를 드린 것은 정부에서 작년에는 은탑 산업훈장이 없었었죠. 네? 은탑 없었죠. 이게 그러니까 저도 정부 부처 들어와서 이제 알게 된 건데 금탑, 은탑, 왜 동탑 뭐 이런 그게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액수가 많이 되면 이렇게 상을 드리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금탑, 은탑, 동탑 이것은 정부 부처 내에서도 행안부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쿼터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처끼리 이것이 또 경쟁이 엄청 치열한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작년에는 은탑이 없었는데 은탑이 생겼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벤처업계가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래서 올해는 금탑과 은탑 이렇게 받고 그리고 산업포장을 받는 날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 받으시는 분들 이따 다시 받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1년 한 해 동안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1번째 유니콘 기업이 탄생한 날이고요. 그래서 유니콘 기업 2자리 숫자의 국가가 됐고요. 이 유니콘 기업들이 다 벤처를 시작으로 전부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에서 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니콘 기업 수로 국가 경쟁력 순위로는 독일과 똑같이 이제 다시 5위가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벤처업계의 저력을 보여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벤처 1000억 기업, 매출액 기준 1000억 기업의 우리 한국의 어떤 경제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제가 봤더니 벤처 1000억 기업의 고용률이 22만 5천 명으로 삼성 다음으로 세계 2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R&D도 벤처 1000억 기업이 대기업보다 약 2배가량 높습니다. 평균 67억 원의 R&D를 쓰더라고요. 또 성장률, 그러니까 매출의 규모가 제 기억에 134조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이 134조가 세계 순위로는 4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벤처 1000억 이상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점 커가고 허리가 튼튼한 나라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부채 비율 대기업보다 적습니다. 자기자본 비율 대기업보다 높습니다. 자기자본 비율도 56점 몇 %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브리핑을 해드렸더니 오늘 아마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보면 대문에 걸려 있기도 하고요. 또 가장 많이 본 뉴스 거기에 10위 안에 들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이런 어떤 국민들을 좀 더 신나게 하는 뉴스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분 한 분 지난 세월 동안 너무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다. 저는 그래서 힘찬 박수를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OECD에 D4SME라고 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화 회의를 공동 주재해달라고 해서 프랑스 파리를 다녀왔습니다. 그 회의를 주재한 나라가 3개국입니다. 한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그런데 이 3개국이 초청된 이유가 중소벤처를 특별히 관할하는 부서가 있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을 관할하는 부서가 있는 나라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AI 섹션을 공동 주재를 하고 왔는데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름이 중소벤처기업부이고요. 영어로는 SMEs and Startups입니다. 그런데 제가 갔더니 거기에 있는 다른 나라 장관들이 역시 한국은 다르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랬더니 이렇게 스타트업이 대세인 세상이 되는 것을 미리 알고 한국에서는 준비를 해서 SMEs and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를 만든 나라 역시 다르다. 이런 시각으로 저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가 올 여름에 소재 부품 장비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일본과의 무역 전쟁으로. 그 회의에 일본도 초대돼서 왔는데요. 중소기업 청에서 왔습니다. 각 나라마다 발표 주제가 3분으로 제한돼 있는데 그 3분의 짧은 시간이 있지만 그 나라에서 발표할 때 얼마만큼의 주목도가 있는지는 다 거기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발표하는데 일본은 이런 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한 걸 해.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런 걸 해줄 수 있어. 굉장히 사람들이 지루해 하더라고요. 옛날 방식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특별 초대로 해서 그 OECD에서 직접 초대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공동 주재의 그 의장국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2개의 회사와 함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그 스타트업 공장 중에서 등대 공장이 되는 포스코 등대 공장 1호가 어떻게 스타트업의 등대 공장 1호가 됐는지 요거 가서 프레젠테이션 했고요. 또 디지털 트윈을 하고 있는 홈멜스타 이렇게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같이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저희 대한민국이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의 주목도와 일본이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의 주목도가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OECD 회의를 끝내고 프랑스의 경제재정부 디지털 담당 세드릭 오 장관하고 제가 좀 특별히 만났습니다. 요 얘기 전에 그래서 이제 OECD 사무총장하고 또 저하고 한 30분 대담을 했는데 OECD 사무총장의 가장 큰 관심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규제자유 특구의 블록체인 부분, 부산에서 하고 있는 블록체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얻을 수 없냐,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브랜드 K라는 걸 너희가 만들었다는데 중소기업을 위한 판로 개척, 마케팅 분야로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2가지의 관심을 보였고요. 저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일 가운데 세계 최강의 DNA 코리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책상을 치면서 정말 그 말 잘 만들었다고 앞으로 자기네도 이 용어를 써야 되겠다고 DNA 코리아 이 용어를 써야 되겠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반응이었고요. 그 프랑스의 경제재정부의 세드리고 장관은 아버지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정말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한 번은 한국에 와서 여름방학을 그리고 한 번은 프랑스에서 여름방학을 이렇게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와서 한국말도 읽을 줄 알고
한국말도 조금 거의 알아듣습니다. 말을 하는 거는 자유롭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어떤 배경이 있으니까 저를 만나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 5가지, 경제 현안 5가지를 쭉 정리를 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스타트업에 대한 파이낸셜 문제,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더 서포트할 거냐. 그래서 프랑스는 미국의 나스닥과 같은 것을 유럽에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인력 문제입니다. AI와 관련된 기술 인력의 부족 문제.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AI 인력이 90만 명이 필요한데 현재 15만 명밖에 되고 있지 않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가 스타트업의 그 빠른 속도를 정부가 쫓아가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네 번째가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문제. 그리고 5번째가 기술 투자의 어떤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냐의 문제라. 이렇게 5가지를 분류하는데 지금 뭐 여기 회장님들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우리하고 똑같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프랑스는 일단 AI에 15억 유로를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프랑스와 우리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은 우리가 3만 불 조금 넘고요. 프랑스는 4만 3천 불 정도 돼요. 벤처 투자 액수가 우리가 4조, 올해가 4조가량 돼서 사상 최고치인데 프랑스는 4조 5천억입니다. 유니콘 기업 수로 비교를 하면 우리는 오늘로서 11개가 됐고 프랑스는 아직 5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랑스와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이 두 패권 국가를 제외하고 나면 프랑스, 한국, 독일, 뭐 일본,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거의 동일 선상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과연 어느 나라가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잘 밀고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판이 바뀌는 세상이니까 이 판이 바뀌면서 국가 순위도 바뀌고 세상이 막 다 바뀌지 않습니까? 기업의 순위도 바뀌고 지금 이런 데에 이런 요 시기에 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프랑스에 이제 제가 기업인들 쭉 만났는데 프랑스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한국보다는 AI에 있어서는 앞서간다. 라고 평가를 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 프랑스가 AI에 앞서가서 우리도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5G를 상용화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테스트베드를 갖고 있지 않냐. 400만 명 이상이 5G를 쓰는 나라가 없고 5G 인프라가 전체가 깔려있는 나라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 대한민국이 그런 인프라에다가 AI 기술을 접목을 시키면 우리는 5G 인프라 까느라고 시간을 막 기다려야 되는데 너희는 우리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OECD 회의 갔다 와서요. 야, 이거 우리가 내년에는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벤처 스타트업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에 관해서 더 힘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판이 바뀌고 있는 세상입니다. 100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바뀌는 속도가 과거의 100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1, 2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로 포드, JP 몰간, 록펠러 이런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명함도 내밀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였습니다. 3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로 당시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깔아서 대한민국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깔은 초고속 인터넷망의 그 영향이 아직도 저는 상당히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탄생한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요즘 아주 친숙하게 생각하는 네이버, 다음, 뭐 NC 소프트, 넷마블 이런 쭉 그런 회사들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지금 이미 우리가 진입한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로서 어떠한 새로운 기업을 탄생시킬 것이냐,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사명입니다. 1, 2차 산업혁명 시절에 명함도 못 내밀어서 저희가 6.25 전쟁 이후에 60년의 압축 성장을 통해서 이 1, 2차 산업혁명을 따라잡으면서 탄생한 기업들이 삼성, 현대, LG, 대우 뭐 이런 기업들입니다. SK.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3차,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로서 새로운 앞으로의 100년을 이끌어갈 바로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자부심을 가지시고 보다 더 우리의 앞에 다가오는 미래가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네트워킹에 저는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해지려면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런 중소벤처기업들이 3, 4차 산업혁명의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비결은 작은 것을 연결해서 강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강한 대한민국의 주인공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